안녕하세요. 미국 시니어들의 삶을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시나요? 헐리우드 스타들의 이미지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미국에서 노년의 삶은 오랫동안 조용하고 단조로운 모습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주로 교외의 단독주택에서 은퇴 생활을 보내며 정기적인 병원 진료와 텔레비전 시청, 손주 돌봄이 일상의 중심이었습니다. 또는 시니어 센터에 들어가서 가족과 왕래도 거의 없이 조용히 노년의 몇 년을 보내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시간은 많지만 새로운 관계는 줄어들고 하루는 반복되며 자존감은 점점 작아지는 삶. 그것이 많은 미국 시니어들에게 익숙한 노후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그 풍경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나이 들었지만 여전히 나답게 살고 싶다는 목소리가 미국 전역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시니어들은 더 이상 돌봄의 대상이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경험과 감정, 가치관을 바탕으로 삶을 스스로 설계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단순한 태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라이프 스타일 전반에서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유튜브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누군가는 공동체 속에서 노후를 함께 살아가며 또 어떤 이는 70대에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거나 봉사활동과 자연 속 산책을 통해 삶의 의미를 되찾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5가지 변화는 미국 시니어들이 어떻게 삶의 주도권을 다시 찾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제 사례입니다. 이 변화 속에는 한국의 노년층에게도 분명한 힌트가 될 만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어디에 사시나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와 지혜 나눔이 이 공간을 더 따뜻하고 친밀한 공간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저희에게도 큰 힘이 되고요. 1. 시니어 크리에이터 유튜브로 다시 태어난 인생 2막. 나이 들어 유튜브를 시작한다고요? 누가 보겠어요? 처음엔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60세 이상 유튜브 채널 개설이 2021년 이후 2.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디지털 플랫폼은 이제 시니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베리 윙클입니다. 이제는 96세가 된 그녀는 85세의 손녀의 장난으로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린 것을 계기로 할머니 인플루언서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의상과 유쾌한 말투로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에이징 프라이드 운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인물은 릭 비아토 60세의 음악 교육자이자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는 What Makes This Song Great 시리즈를 통해 록 음악의 구조와 예술성을 해설하면서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 모두에게 열광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는 511만 명을 넘으며 배움을 나누는 시니어라는 새로운 롤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80대 부부가 운영하는 Grandma and Grandpa 쇼 같은 채널들은 일상 속 이야기, 부부간의 유머, 손주들과의 소통을 영상으로 담아내며 전 세계 수십만 명의 구독자와 정서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미국 퓨 리서치에 따르면 60대 이상 유튜버의 주요 활동 동기는 기억의 기록과 사회적 연결을 위해서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존감 회복과 우울감 완화, 인지 기능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거창한 촬영 장비나 편집 기술이 없어도 진짜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그 콘텐츠는 진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진심에 반응합니다. 이러한 시니어 크리에이터의 확산은 나는 아직도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 나의 경험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만들어줍니다. 2. 커뮤니티 하우징 함께 살아가는 독립의 방식. 미국 시니어들의 최신 주거 트렌드 중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커뮤니티 하우징입니다. 이는 실버타운이나 양로원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단순히 돌봄을 받는 공간이 아니라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주거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버지니아 주에 있는 엘더 스피릿 커뮤니티입니다. 2006년에 설립된 이곳은 55세 이상 시니어들이 스스로 공동체 규칙을 만들고 공동 식사, 정원 가꾸기, 문화 행사, 명상 모임 등을 함께하며 살아갑니다. 각자의 개인 주택은 독립되어 있지만 공용 공간과 공동의 가치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 공동체의 핵심은 혼자이되 결코 외롭지 않다는 철학입니다. 개인의 사생활은 철저히 존중받지만 필요할 땐 언제든 함께할 수 있는 이웃이 있다는 것. 이는 시니어들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생활의 활력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하버드대 노년정책연구소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공동체 기반 주거 형태에 거주하는 시니어들의 우울감은 일반 노년층보다 평균 32% 낮았고 사회적 고립지수는 절반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마틴스 웨이라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곳은 성소수자 어르신들을 위한 공동체형 주거 공간으로 비슷한 삶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생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이들이 함께 모여 공동의 삶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커뮤니티 하우징은 삶의 공간 그 이상으로 소속감과 존중 그리고 존재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주는 삶의 터전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이러한 모델이 점점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리조나 주의 아리보라 빌리지는 자연 속 주거형 커뮤니티로 생태주의적 삶과 노년의 자립을 결합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말합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야 마음이 편합니다. 혼자서는 버겁고 함께라면 따뜻한 그 말 한마디가 커뮤니티 하우징을 미국 시니어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3. 실버 러너 배움에는 마침표가 없다. 공부는 젊을 때만 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지금이 가장 좋을 때예요. 이 말은 미국 텍사스주에 사는 74세 여성 조이스 피어슨이 한 말입니다. 그녀는 최근 커뮤니티 칼리지에 입학해 문해창작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작가가 꿈이었지만 가족과 생계를 위해 묻어두었던 꿈. 그녀는 지금 매주 시를 쓰고 동료들과 함께 낭독회를 열며 지금이 내 인생의 진짜 시작 같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최근 미국에서는 실버 러너라는 말이 낯설지 않을 정도로 노년의 공부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Pew Research Center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미국인의 약 24%가 최근 1년 안에 무언가를 체계적으로 배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중 절반은 온라인 플랫폼을, 나머지는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나 도서관 강좌를 이용했습니다. 이들의 학습 목적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닙니다. 가장 많은 응답은 내가 아직도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다였습니다. 즉, 배움은 이들에게 정체성 회복, 정서적 활력, 사회적 연결의 수단인 것입니다. 미국 전역의 대표적인 시니어 학습 프로그램 중 하나는 오셔 평생교육연구소입니다. UC 버클리, 듀크 대학교, 노스웨스턴 대학 등 120개 이상의 대학과 협력하여 50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맞춤형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업 주제는 문학, 철학, 역사, 뇌과학, 디지털 기술 등 다양하며 전문 교수진이 강의하되 시험이나 성적 없이 순수한 학습을 위한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 82세의 윌리엄 베넷씨는 젊은 시절 교사였지만 노년이 된 지금은 OLLI 프로그램을 통해 스페인어와 세계사 수업을 들으며 매일 새로운 단어와 개념을 메모합니다. 그는 이제는 남을 가르치기보다 나 자신을 확장하는 공부가 좋다고 말합니다. 학습의 효과는 심리적인 측면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하버드 의대 신경과학팀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후 새로운 언어나 악기, 미술 등을 배우기 시작한 노인들은 3개월 후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인 해마의 신경 활성도가 평균 18%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노화에 따른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는 중요한 단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 배우는 환경이 고립감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시니어 센터에서는 함께 읽기, 함께 말하기 수업을 통해 시니어들이 소그룹으로 문학 작품을 읽고 의견을 나누는 수업을 운영 중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들리는 표현은 나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라는 감탄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유튜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0대 전직 교사인 프랭클린 밀러 씨는 Second Act Learning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매주 자신이 공부하는 내용을 요약해 젊은이들에게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젊을 땐 필요해서 배웠고 지금은 즐거워서 배운다고 말하며 구독자 수보다 함께 배우는 감정 자체가 소중하다고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이 모든 실천이 거창한 교육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료 온라인 강좌, 지역 도서관의 글쓰기 모임, 주일의 커뮤니티 컬리지 수업 참여 등
단 1시간이라도 나 자신을 위해 집중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노년의 삶을 놀랍도록 활기차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실버 러너들에게 학위나 자격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다시 질문할 수 있는 기회, 잊고 지낸 나의 관심사와 열정을 되찾는 시간이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공부는 청춘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배움에는 정말로 마침표가 없습니다. 미국의 실버 러너들은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4. 시니어 자원봉사 일보다 보람있는 시간. 미국의 많은 시니어들은 은퇴 이후 자신을 위한 시간이 생겼을 때 이제 뭘 하지? 라고 묻기보다 이제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서 시작된 행동이 바로 자원봉사입니다. 2023년 미국 은퇴자협회 AARP의 고령자 삶의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정기적인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시니어는 그렇지 않은 시니어보다 삶의 만족도가 평균 37% 높았고 내 삶의 목적이 있다. 고 응답한 비율은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뉴욕 브루클린의 Meals on Wheels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 사는 노인 가정에 매일 따뜻한 식사를 배달해주는 미국 전역의 자원봉사 프로젝트입니다. 놀라운 점은 그 음식을 배달하는 이들 중 상당수가 또 다른 시니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76세의 볼프강 슈미츠 씨는 매일 오전 직접 차를 몰고 하루에 15가구 이상을 돌며 식사를 전달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엔 나도 도움을 받는 쪽이었어요. 지금은 누군가의 하루를 책임질 수 있다는 게 정말 기쁩니다. 그의 동료들 대부분은 은퇴한 교사, 간호사, 회계사 등으로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제도는 미국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시니어 콥스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55세 이상 시니어들이 자원봉사자로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2022년 기준으로 약 22만 명이 이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 독서 멘토링 및 학교 보조, 병원과 양로시설의 안내 도우미, 저소득층 가정의 세금 신고 지원, 반려동물 보호소나 재해복구 지역 지원, 이민자, 난민 대상의 기초생활교육, 특히 경험 기반 봉사가 활발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는 은퇴한 간호사들이 무료 건강 상담을 진행하고 시카고에서는 전직 세무사들이 무료 세금 신고 워크숍을 엽니다. 이런 활동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평생의 지식과 기술을 사회에 환원하는 과정입니다. 자원봉사의 심리적 생리적 효과도 매우 큽니다. 심리학자 바바라 프레드릭슨의 연구에 따르면 타인을 돕는 활동을 주 1회 이상 지속적으로 할 경우 옥시토신과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하고 스트레스 수치와 만성염증 반응이 감소해 우울감 예방과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 활동이 시니어들에게 다시 필요한 사람이라는 자각을 선물해 준다는 점입니다. 삶에서 역할이 사라진 순간 사람은 무기력해지지만 다시 누군가에게 기대가 되고 있다는 느낌은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활력소가 됩니다. 이러한 활동은 유튜브에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The Goodness Exchange라는 채널은 세계 각지의 선한 영향력을 소개하는 프로젝트로 그 안에 등장하는 89세의 도리스 씨는 매주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줍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만으로 저는 그날도 이유 있는 하루를 살게 돼요. 이처럼 미국의 시니어들에게 자원봉사는 단순한 취미도 남을 돕기 위한 희생도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삶을 회복하는 주체적인 선택입니다. 일은 끝났지만 가치를 나누는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이 삶의 방식은 노후에도 여전히 세상에 필요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당연하지만 너무 자주 잊히는 진실을 다시 상기시켜줍니다. 5. 자연 속 웰빙 워크 걷고 느끼고 연결되는 회복 루틴.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숲길, 조용한 호숫가 산책로,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 소리와 흙내음 가득한 공기. 미국의 시니어들 사이에서 지금 가장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퍼져나가고 있는 건강 루틴은 바로 자연 속 걷기 명상 혹은 웰빙 워크입니다. 과거에는 헬스장이나 고강도 운동이 건강의 상징처럼 여겨졌지만 최근 들어 오히려 많은 시니어들이 자연과 함께 걷는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관계까지 동시에 회복되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콜로라도 덴버에 사는 68세 여성 앤 마르샬은 매일 새벽 도시 외곽의 체리 크리크 트레일을 30분간 걷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 길을 걸으며 나 자신과 대화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녀가 참여하고 있는 걷기 명상 모임 Still Walking Seniors는 현재 미국 전역에 40개 지부가 생겼으며 매주 정해진 시간에 공원이나 자연 보호구역에 모여 함께 걷고 조용히 자연을 느끼고 때때로 짧은 시나 명상을 나눕니다. 과학적으로도 이 루틴의 효과는 이미 입증되어 있습니다. 하버드 공공보건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공원이나 숲에서 걷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 위험이 44% 낮고 심박수 안정과 수면의 질 역시 유의미하게 향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UC 버클리 뇌과학센터의 2022년 보고에 따르면 자연 속에서 의식적인 걷기를 한 실험군은 감정 조절과 기억력 관련 뇌 기능 활성도가 평균 19% 향상되었으며 특히 60대 이상의 참가자에게서 더욱 뚜렷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닙니다. 이 루틴에는 몇 가지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걸음에 집중하기,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리듬, 속도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주변 환경 느끼기, 새 소리, 바람 소리, 햇살, 나무 냄새를 감각적으로 느끼며 걷습니다. 마음의 소리 듣기, 핸드폰 없이 조용히 걷는 동안 떠오르는 감정이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마무리는 쉼으로 벤치에 앉아 심호흡을 하며 걷기를 마무리합니다. 이러한 걷기 명상은 심리적 안정, 감정 회복, 신체 건강, 사회적 연결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특히 배우자를 잃었거나 은퇴 후 고립감을 느끼는 시니어들에게 회복의 루틴으로 효과적입니다. 유튜브에서도 관련 루틴을 공유하는 시니어들이 늘고 있습니다. 채널 Wonder with Grace를 운영하는 72세 그레이스 할버슨 씨는 미국 전역의 트레일을 걸으며 매일의 걷기 기록과 생각을 영상으로 남깁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바람이 내 감정을 대신 흘려줘요. 걷는 동안 나는 내 마음을 비우고 다시 채워요. 또한 각 지역 YMCA, 시니어 센터, 도서관에서는 이러한 웰빙 워크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시애틀에서는 Green Seniors in Motion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60세 이상 시니어들이 지역 공원을 함께 걷고 이후 차 한 잔과 함께 소소한 이야기 나눔 시간을 가집니다. 참여자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몸도 가볍지만 마음이 가장 먼저 풀린다고요. 이 루틴이 특별한 이유는 장비나 체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저 걷는 것. 그러나 의식적으로 자연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걷는 것이 노년의 삶을 더욱 단단하고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노후의 삶을 회복하는 길은 때때로 집 밖으로 한 발 나서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걸음이 자연과 이어질 때 그 길은 단순한 산책이 아니라 나를 회복하고 세계와 다시 연결되는 인생의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주도적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미국 시니어들의 5가지 라이프 스타일은 단지 유행이 아닙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삶을 지키고 확장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누군가는 유튜브에서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나누며 새로운 세상을 열고 누군가는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며 고립을 피하고 누군가는 배움과 봉사, 걷기를 통해 자신을 다시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닙니다. 작은 결심 하나, 소소한 실천 하나가 시니어의 삶을 더 젊고 단단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이들은 스스로 증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점은 이들이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설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남이 정해준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노후. 그것이 지금 미국의 시니어들이 보여주는 삶의 방향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늙을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며 살고 싶은가라고 말이죠.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를 다시 그려보는 작은 영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인생의 방향은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